연남동을 10년째 지키고 있는 헬로 인디북스라는 독립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책방지기 이보람님. 독립서점 중에서는 꽤 유명한 이곳에서 책방지기가 느낀 단상들을 모은 에세이집 책방지기의 혼잣말입니다. 헬로 인디북스는 독립 출간물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독립서점입니다. 독립서점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책의 저자가 책방지기로 있는 이 헬로 인디북스는 연남동에 있어요. 연남동, 아기자기하고 감성 있고 또 독특한 문화예술의 느낌이 가득한 곳이죠. 최근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예전의 느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보람 책방지기님은 연남동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억 속의 연남동을 너무도 닮은 이 서점은 그 자체로 작은 연남동이 아닐까요? 헬로 인디북스는 꽤 바쁜 서점인가 봅니다. 특히 여행자들이나 독립 출간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됐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독립 서점 운영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죠. 이보람 책방지기는 그래도 어때? 이런 마음 반. 이걸 계속해 마라 하는 마음 반으로 하지만 꾸준히 10년 넘게 책방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녀의 글 속엔 책방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얻는 힘들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공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서점,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서점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낭만, 또 내가 큐레이션한 도서를 중심으로 나만의 테마를 품은 공간, 책을 매개로 한 문화의 어떤 요소, 이런 점들 때문일까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독립서점, 동네 책방 혹은 서점을 섞은 공간 등을 알아보시기도 하고 도전하시기도 하죠. 사실 저도 이런 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방송으로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독립서점은 운영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도서를 판매할 때는 큰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빠른 배송, 적립금 할인 등을 개인이 하는 독립서점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만약 하게 되면요, 안 남는다고 합니다.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남는 게 없대요. 독립서적의 경우에도 이 독자의 손에 닿기도 또 선택받기도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왜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은 많이 팔리는 책이 제일 잘 팔린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은 더욱 선택받기가 어렵다는 말로도 읽힐 수 있고요. 또 출판 시장 역시 작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것도 독립서점 운영의 힘든 점일 겁니다. 한 권을 팔아도 수익이 많지 않은데 와중에 개인이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고 또 잘 팔려도 잘 안 팔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많은 책방지기들이 참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계의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이보람 책방지기님 역시 때로는 출근하기 싫은 날도 있고 책방 일이 반복되면서 지겨움, 권태를 느낄 때도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소위 진상 손님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또 연남동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경은 하지만 그것이 구입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기도 하고 바쁘게 많은 사람들을 응대하고 또 서점을 지켰는데 왜 매출은 이것밖에 안 나오지? 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도 하고요. 이런 모습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는 거 망같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것 분명하고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데 둘은 잘 맞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상상했던 대로 착착착 굴러가지 않는 무수히 많은 일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지출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출판물에 담긴 작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면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방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애써요. 특히 독립 출간물에 담긴 작가들의 새로운 관점, 영감, 감정을 독자나 손님들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돈 안 되고 힘든 여러 가지 시도를 꾸준히 하고 계시죠. 책방은 단순히 책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교류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책방을 방문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는데 작가는 이런 순간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와 영감을 얻고 자신 역시 다시금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길고양이 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찾는 서점인데도 소득이 시원치 않은 것 같고요. 때로는 선을 많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기도 합니다. 책방을 운영하며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지만 이 속에서도 책방이 주는 소소한 행복 혹은 성취감을 놓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땐 이 헬로 인디북스는 단순한 일 혹은 일터가 아니라 삶의 일부 혹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타인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의 첫 장부터 책방지기는 스스로를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책방을 10년 했고 글도 쓰고 책도 만들었지만 결국 무엇도 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엔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아. 이보람 책방지기님이 세상을 보는 태도를 관통하는 이 두 문장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 나만의 책방을 꾸리고 싶다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고 또 와닿는 것도 많은 좋은 에세이집이었어요.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책의 가치를 삶으로 실현하고 계신 점에서 이 책방지기님께 감사함도 느껴지고 또 부럽기도 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은 너무도 멋진 일인데 참으로 힘에 부치고 계획과 생각과 꿈과 괴리된 부분들을 매일매일 느끼면서도 또다시 책방 문을 여는 모습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곳에서 천만 가지의 상상을 하며 살고 있는 모두에게 위로가 될 책입니다. 이 책 추천드리고요. 찾아보니까 최근엔 헬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술도 같이 파는 술책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회 되시면 방문해 보세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자, 이보람 책방지기님의 책방지기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